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뭘 했잖아요. 대국민 담화 네, 무슨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했습니다. 예. 보셨어요? 황당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는데 이제는 뭐 그냥 예. 마이웨이를 마이웨이죠. 하겠다 뭐 네. 이런 거를 그 천명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뭐 소통도 안 되고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거 이게 확인이 다시 한번 이번에 된 셈이고요. 이제 뭐 해외에 계시면서 푹 쉬다 오셨으니까 네. 달리셔야죠. 또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네. 그 국정 브리핑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오랜만에 네. 다시 들여다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조금 달아오르는 거 아닌가? 뭐 아하. 한 달 전만 해도 예. 아무리 잘 못해도 음. 이제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네. 그런데 이제는 슬슬 분위기 조성이 되면서 이게 어디서 트리거만 당겨지면 네.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그래요. 아직까지는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떨어져 있다가 오시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접하는 사람보다는 딱 변하는 걸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날씨도 조금씩 선선해지고 촛불 들기 좋은 날씨도 네.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마이웨이 말씀하셨고 특히 의정 갈등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예. 응급실 뺑뺑이까지 와서 국민들의 체감하는 그런 피해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예. 곧 있으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부터 이어지는 연휴가 5일 연휴가 되는데 추석 네. 연휴에 추석 연휴 때는 웬만한 동네 의원들은 쉬잖아요. 그분들도 뭐 그럼요. 고향도 가야 될 그럼요.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아프면 달려갈 곳은 종합병원의 응급실밖에 거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추석 병원은 연휴 때는. 개원이가 안 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응급실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의사가 없잖아요. 가면.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병원들이 응급실 제한 운영 네. 아니면 뭐 어떤 성인 환자는 안 받겠다, 우리 못 받는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그 한 열흘 정도 남은 연휴 들어가면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지금 상황으로 봐선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딱 추석 연휴 동안 정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특히 갑자기 아프게 된 분이거나 예. 아니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분들, 기존의 지병을 갖고 계시다가 그런 분들은 이제 갈 병원이 없단 말이죠. 특히 연휴 때는. 그렇네요. 그러면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정말 여기저기서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사실은 어떤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열은 받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아니면 피부에 그렇지. 와닿지는 않는 사안일 수 있지만 네. 의료 대란은 내일이란 말이죠. 아니면 우리 가족의 일이 맞아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오, 추석 연휴가 어떤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 질문 받고 이 의료개혁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을 이렇게 하냐 하면서 의료현장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접 어제 가보면 난리인데 지금.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이 갔습니다. 의료 현장 의정부의 한 병원의 응급실을 갔더라고요. 가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데 제가 좀 현장 점검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수 의료 지원을 하고 보상 체계 마련 약속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던데 나는 현장에 왔다는 거예요. 현장 와서 이게 점검했다 이거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가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요? 가면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지금 예. 의존해야 되니까. 예.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를 다들 깨닫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필수 의료 네. 인력이 부족하다. 소위 중요한데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데 의사의 지원 숫자는 계속 그렇죠. 줄어들고 네. 그 어떤 수술이나 긴급한 상황을 맡아줄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해결하자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린 그렇죠. 건데 그 의료 개혁 얘기하면서 사실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은 뭐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심평원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의료 수가를 그렇죠. 사실상 네. 정부가 정한다고 네. 봐야 네. 되죠. 네. 근데 이제 과잉 진료다 뭐 왜 필요 없는 약 내지는 진료 행위를 했느냐 그러고 네. 자꾸 깎는 역할을 하는 게 아하. 심평원인데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면 안 건강보험제도의 되죠. 예.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깐깐한 심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근데 정말 생명을 다루는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과 관련된 예. 수술이라든지 뇌와 관련된 수술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보험 수가를 깎다 보면 아하. 그쪽에 가려는 의사가 줄어들었던 것이죠. 수십 년 그렇죠. 동안. 수술은 힘들고 고된데 그러니까, 보상은 제대로 안 보상은 된다. 안 되고 네. 그분들이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인데 음. 병원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는 아. 분야가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병원도 좀 기피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소위 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성형. 미용 성형이라든지 뭐 이쪽으로만 계속 쏠렸던 것인데 네. 필수 의료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부터 손을 댔던 거예요. 거기부터 손을 대면서 네. 그 부분 정말 어려운 수술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다루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을 네.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아하. 부족한 의사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것도 예.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300명, 400명 증원하려고 했다가 워낙 반대가 반대. 세서 포기한 거잖아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예. 막 여러 가지로.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2,000명을 얘기하니까 반발이 컸던 것이고 그 네. 반발이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 네.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전공의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했던 대형 병원부터 지금 원활히 돌아가지를 않고 기능을 상실해 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니 근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는 괜찮다 아무 문제 예. 없다 그 없다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예.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은 지금. 체감하고 예. 있는데. 근데 자꾸 아무 일 없다 그러면서 뭐 보여주기 식으로 어느 야. 병원 가서 별 문제 없죠 그러면 대통령이 뭐 다 그 앞 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별 문제 없죠 그런데 아니 문제 있습니다 할 분이 없죠.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약간 치웠겠지. 아니 그래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으니 아유, 답답한 것이고 정말로 민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팅된 장소에 가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입장 자리이기 때문에 민심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윤 대통령이 변장하고 저작거리에 가서 민심을 좀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옛날에 뭐 조선 시대 때 왕처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민심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장을 해도 이게 차이가 이게 약간 그 눈에 많이 띄는 스타일이라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변장까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 민심을 전할 사람들하고 만나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네. 그래 그냥 이거 하면서 좋은 얘기 해줄 사람 그 국회 가면 네.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듣고 거기서 뭐 그렇죠. 야유할 수도 예, 있는데 예,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정진석 비서실장 그런 얘기 그래 뭐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쓴소리를 하고 그거 좀 들으면서 국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응급실, 그러니까 응급실 가는 게 구급차를 타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구급차 지금 응급실 뺑뺑이 하면서 구급대원들이 이제는 환자를 만나면은 어떻게 처치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어디를 가야 되나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만. 그러니까 집안에 갑자기 아픈 분이 있어서 그 119 구급대를 불러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빨리 오죠. 네. 빨리 와갖고 예. 바로 탈 수 구급차에 있는데. 태워서 타고 가면서 구급대원들이 계속 전화로 타진을 하잖아요. 가까운 응급실 있는 병원 내지는 거기서 지금 뭐 어디 환자가 어떤 네. 환자가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고 네.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을 또 그렇죠. 계속 전화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한두 번 만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못 받는다 그러니까 와도 네. 이거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하니 그 병원을 못 가고 계속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큰일이 생기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자꾸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응급실 문제, 필수 의료 문제는 기사만 봐도 다 지금 나오고 그럼요. 있는데요. 그제 부산 한 공사 현장에서 70세 노동자 A 씨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2층에서 바닥 떨어져서 10분 만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운대 백병원 같은 인근 응급의료 센터들에게 환자 수용 가부 여부 물었지만 모두 거부를 당했고 40분 만에 현장에서 50km 떨어진 부산 서구의 고신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긴급 수술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이때는 병원에 또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할 옮길 병원을 알아보는 와중에 이 70대 A 씨가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른바 정말 예. 골든 타임을 놓치면- 놓치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번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또 28개월 된 아이도 예. 이게 제대로 이송이 안 돼가지고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지금 사실은 보건복지부 걱정입니다. 장관이나 차관도 네.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음. 그거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웬만한 사람은 다 알 텐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믿는 척 하면서 네.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본인의 무오류성에 대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특히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는 직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 부러워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아니 미국 나갔다가 어디 예, 아프잖아요. 예.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병원을 해도 보통 몇 주 후에 오라고 해요. 그리고 물론 거기도 응급실이 있습니다만 네. 그 애가 가 있다가 열이 나서 응급실을 한번 가잖아요. 가서 뭐 해열제 주사 맞고 그리고 뭐 있다가 퇴원할 수 아이고, 한단 예, 말이죠. 예. 응급실에서 보통 한 2,000달러 정도 나옵니다. 200-3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2,300만 원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주사라도 한 방 아니, 맞고 나왔으면 의료보험 안 되나요? 아니 그 의료보험이 특히 이제 거기에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이면 의료보험에서 어느 정도 뭐 80% 90% 커버되는 의료보험도 있고 왜냐면 여러 가지가 미국만 해도 의료보험이 제각각이잖아요. 아. 대부분 그 근무하는 회사에서 예.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의 커버리지에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처럼 거의 전 국민 음.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 외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의료보험이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뭐- 시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갑자기 그랬다. 그러면 여행자 보험을 들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외국 여행 가면서 여행자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보험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2,000불 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야, 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야. 의료진의 수준도 그렇고 시스템상으로도 아프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의료비 싸고 아.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예.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세계 최고 시스템이었던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망가지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망가진 의료 시스템이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정도로 복구는 해야죠. 근데 복구는 해야 되는데 아예 쉽지 않겠죠. 이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뭐 전공의들이 그동안 대형 병원 이런 데서 수련을 하면서 많이 뭐 착취당했다 이런 뭐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측면이 있지만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젠 아예 사직서를 내고 떠나버린 전공의들이 많다. 거의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한 우려가 네. 커요. 근데 윤 대통령이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이 문제가 추석 연휴 지나면서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먼저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예측을 해주셨고